시장 다녀와서 한동안 감기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올 정도로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병원을 갔더니 약을 한 보따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처방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런저런 어떤 설명은 다양한 약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콧물, 잡는약, 그리고 심지어 제산제, 소화제까지 다 함께 들어가 있는 처방전을 받았는데 제가 그 어렸을 때 여러분 가운데 공감하신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팜피리네스라는 그 약선전을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어떤 여자 인형이 나와가지고 콜록콜록 기침하다가 맨 마지막에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서 끝나는 요즘 복통주의 때문에 그게 TV에 나오는 거였는데 저는 어렸을 때 팜피리네스 한 가지면 감기는 다 뚝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약을 받아보니까 이것저것 약들이 거의 한 6-7가지 알약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기도 시대에 따라서 진화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처방의 약들로 인해서 감기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보안의 트렌드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모바일 보안이 처음 시작됐을 때 금융 관련 단체, 금융 관련 기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거기에 탑재해야 되는 보안 솔루션들이 한 5-6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해가 지나면서 계속 늘어나더니 요즘엔 거의 10개가 넘어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들 속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우리가 좀 가질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우선 저희 NSHC라는 회사를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는 원래 보안 컨설팅을 주로 시작한 회사였습니다. 2006년도에 법인을 설립하고 저희가 이제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들 대상으로 보안 컨설팅을 해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2009년에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모바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모바일 비즈니스가 2010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때 저희는 우연치 않게 저희가 보안 컨설팅 하던 금융업계의 신뢰를 받아서 저희가 국내 최초의 금융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저희가 엔드포인트 쪽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는 어떤 기회를 맡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희가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보안 솔루션을 꾸준히 공급을 해왔는데 횟수로 벌써 이제 5년이 됐기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하나씩 보안 위협에 대한 솔루션들을 이제 공급을 해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알다시피 엔드포인트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트워크라든가 서버라든가 이런 것처럼 어떤 강화벽 안에 숨겨져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그냥 고객 손 안에 있는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보안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안 솔루션은 무의미하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 왔고요. 그 말도 사실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엔드포인트 보안을 무시하자라고 했을 때 거기서 닥쳐올 수 있는 엄청난 피해를 과연 다른 쪽 사이드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거는 아마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보안 솔루션들이 필요했고 당시에는 그 솔루션들을 공급을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2010년부터 오늘날까지 배우는 보안 솔루션의 스토리입니다. 물론 다른 회사들이 공급한 솔루션도 많이 있었겠죠. 우선 처음에 2010년도에는 키 입력값 스니핑이라든가 성소대에 대한 위협이 포커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가상보안 키패드 아니면은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저희가 공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쯤 돼가지고 앱 이변조에 대한 이슈가 크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개발한 솔루션이 앱 프로텍트라고 하는 이 솔루션이었고요. 현재까지 한 200여 고객들이 사용 중에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 다음 2014년 정도 돼가지고 소스코드 복제에 대한 크랙 버전에 대한 위협이 포커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스 코드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난도파라고 하는 게 이제 대두가 됐었고, 국내 최초로 덱스카드라고 하는 난도파 솔루션을 국내 공급한 회사가 저희 회사였습니다. 현재는 듀오실드라고 하는 더블 난도파 솔루션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메모리 해킹이라든가 디버깅 공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솔루션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해커들의 노력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안을 계속 찾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수년 동안 대응해온 이러한 어떤 대응 논리에 관련해서 무슨 문제는 없었을까? 하나의 퀘션을 갖게 됩니다. 우선 주어진 과제와 거기에 대한 어떤 해법에 대한 관심, 물론 저희가 이제 솔루션 업체가 되다 보니까 해법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과제와 거기에 대한 어떤 해법이라고 하는 해법을 찾는 어떤 그런 노력들은 굉장히 신선하고 저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되고,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보안 분야에서 당연히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게 저희 회사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관심들을 아까 보신 표에서와 같이 어떤 해당 위협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정된 솔루션을 공급하는 게 저희 회사의 이제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패션을 갖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런 어떤 시사적인 보안 이슈가 이제 드러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들, 그리고 그러한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시사적인 보안 이슈들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대응, 그것에 대한 방법, 과연 그것이 보안에 대한 진정한 답이었을까? 라는 문제에서 저는 조금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과연 제가 해커라면은 기존에 이슈가 되는 그런 해킹 공격에 대한 방어 대책들이 거의 모든 금융사가 일시에 쫙 수립을 한 상태에서 그 공격을 통해서 해킹을 발휘하려고 할까? 뭔가 좀 더 다른 취약한 부분을 찾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거의 모든 금융사들은 해당 보안 위협에 대한 대책 수립에만 골몰을 하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런 질문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모색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제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고객에게 공급했던 보안 솔루션들은 주로 단일 위협에 대한 단일 솔루션이었습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키로버가 이제 보편화된다 그러면은 키로깅을 방지하기 위한 가상 보안 기패드, 또 앱 위변조가 위협이 된다 그러면 또 앱 위변조를 막기 위한 대응 솔루션, 또 그런 1대1의 어떤 단일 대응 솔루션들을 계속 공급을 해왔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렇게 1대1 대응의 단일 솔루션들이 과연 보안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퀘션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2010년부터 시작한 이런 어떤 새로운 솔루션들이 계속 파이업 되면서 지금 요즘에 핀테크라고 하는 이름 하에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위해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보안에 대한 대책들을 과연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그러면은 기존의 금융기관의 본을 참고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은 2010년부터 적용해온 모든 보안 솔루션들을 하나씩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 금융사가 아닌 조그마한 어떤 기업 수준에서 10여 개나 되는 어떤 보안 대책들을 한꺼번에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금전적인 부담도 상당히 클 뿐더러 또 그것들이 다 단일 라이브러리라든가 뭐 그런 솔루션 형태로 공급이 되니까 그것들을 어플리케이션에 다 얹어버리면 어플리케이션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누적되는 이런 보안 솔루션들의 부담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해킹은 계속 진화합니다. 2010년도에 개발한 저희가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가상 보안 키패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모든 금융앱들에 다 사용되고 있는데 예전엔 저희가 한 70%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만 가지면 모든 해킹을 막을 수 있을까? 저희는 장담 못하거든요. 단순히 그건 키로고를 막을 수 있는 단일 대책일 뿐 모든 해킹을 막는다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킹은 계속 진화되고 있고 그런 단위 솔루션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점점 희박해지면서 이런 어떤 정적인 보안 솔루션의 한계를 이제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지점에서 저희들은 새로운 모색을, 해법에 대한 모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엑스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의 그 프로젝트를 벌써 2년이 흘렀는데 2014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이거를 어나운스를 하지 않은 이유는 안정화와 그리고 많은 또 저희 나름대로의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살짝 어떻게 보면 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왔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4년 들어오면서 저희가 알게 된 어떤 한 게임 업체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모바일 게임인데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게임을 출시하기만 하면은 엄청나게 털리면서 크랙 버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앱 결제 우회라든가 엄청난 손실을 계속 무릅쓸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런 현실 속에서 뭔가 대응안이 없겠냐. 저희는 보안 솔루션 업체고 그쪽은 새로운 시장에서의 어떤 고객인데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왔을 때 저희가 관심이 없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저희도 거기에 대한 대응 솔루션을 구성해서 제공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긴급히 내부적으로 개발자들이 모여서 거기 그 모바일 게임 업계의 해킹 이슈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 기술들을 기존에 우리가 금융권을 상대로 솔루션 개발할 때 사용했던 기술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모바일 게임 보안 솔루션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미소를 띄우는 거 보니까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솔루션을 공급하고 나서 완전히 일주일도 안 돼서 다 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금융권에 공급했던 그런 보안 기술을 직결시킨 그러한 솔루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이 아닌 그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일주일도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충격이었습니다. 이것도 뭐지? 하는 어떤 그 생각으로 저희가 정신이 번쩍 났죠. 그리고 완전히 또 시청말로 꼭지가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좀 더 뒤집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 게임 시장이라고 하는 데가 엄청난 해킹의 파라다이스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 곰곰이 따져봤더니 금융에서는 해킹은 범죄입니다. 금융앱을 잘못 해킹했다가는 팔찌차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게임에서는 해킹은 장난으로 시작을 해요.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게임 해킹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고수들은 게임 해킹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해킹이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게. 요즘에 랜섬웨어가 해킹을 통한 어떤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게임 쪽에서는 이미 해킹이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되냐면 특정 게임을 해킹을 해서 유료 회원들한테 해킹된 크랙 버전을 공급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돈 내고 크랙된 버전을 받아가지고 그거 갖고 굉장히 편하고 우월적인 지위에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낸다는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접하면서 저희들은 뭔가 정말 해킹의 신천지에서 이런 해킹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엑스프로젝트라고 하는 명칭을 설정하고 게임 시장에서 제대로 된 안티 해킹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2014년이었죠.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거는 그 엑스프로젝트의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GX 쉴드라고 하는 게임용 보안 솔루션에 대한 스펙 표현입니다. 브로셔에 있는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요. 보시면 첫 번째는 난독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평범한 난독화를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희가 바이너리 난독화 기능을 채용하고 있는데
바이너리 난독화는 아까도 이제 전 시간에 설명해 주셨지만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메모리 덤프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쉽게 해체될 수 있고요. 하여튼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바이너리 난독화를 좀 더 완벽한, 저희가 100%라고 자신을 한다는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거의 해킹이 불가능한 난독화로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그 난독화와 관련 없는 다른 해킹들, 예를 들어서 디버거를 통한 해킹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상 거신을 통해서 해킹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게임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해킹 기법들을 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해서 정말 내 게임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킹 시도는 어느 정도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을까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까지 저희가 원하고요. 그리고 보안 QE라고 해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 과연 어느 정도 해킹이 안전한가에 대한 검증을 이런 어떤 보안 대책들을 적용하기 전 후를 비교해서 시스템적으로 체킹이 될 수 있게끔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게 마무리돼서 다음 달 정도에는 저희가 어나운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로 저희 게임사들이 이러한 안티해킹에 대한 어떤 니드를 표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글로벌 마켓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 미국, 유럽 엄청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커들이 날뛰고 있는 공간들인데 거기에 게임을 내놓는다는 게 얼마나 사실 가슴 졸이는 일인지 사업 담당자가 아니면 아마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게임 하나 개발하는데 수십억이 되는데 그 수십억이 든 게임을 릴리즈 하는 순간 다 털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인터넷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손실이죠. 그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줬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되고 있고 또 지금 글로벌 호환성 검증까지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국에 있는 저희 협력회사와 함께 한 6,000개 단말을 소유한 검증회사와 함께 이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저희 GX 실드를 현재 사용 중인 게임사들의 이름입니다. 보시면은 얼마나 이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는 근데 왜 NC라든가 이런 유명한 그런 회사들이 없지? 혹은 아마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넷마블이라든가 NC소프트 같은 그런 큰 회사들은 대부분 자체 보안 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어요. 근데 솔직히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그다지 보안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 솔루션 너무 잘 풀려요. 하여튼 저희들의 레퍼런스가 계속 추가되고 있고 이건 지금 약간 몇 주 전 버전인데 지금 여기에 어깨가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퓨전 DNA라고. DNA가 뭔지 아시죠? 저는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저희 회사는 알다시피 컨설팅, 그러니까 해커들로 시작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는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면서 개발자들이 여기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개발자 백그라운드를 가진 이제 구성원들과 또 해커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그룹들이 잘 섞이질 않아요. 이거는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해본 많은 보안 기업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 어려운 게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DNA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그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앞에 놓인 이런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일 DNA의 팀원만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개발자 DNA와 공급자 DNA를 가진 팀원들이 하나의 팀으로 묶여서 뭔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개발자들은 사실
어떤 소스 코드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를 굉장히 원하고, 또 공급자들은 그러한 노력들이 또 한 번에 스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을 찾아내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들이, 이런 두 개의 어떤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한 팀을 모여서, 한 팀으로 모여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였었고요. 그렇게 해서 퓨전 DNA를 통한 어떤 그런 작업들이 실질적으로 X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현이 됐었고, 그게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까지 보안에 대한 대책이다 그러면은 솔루션을 상상하게 되는데, 솔루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클라이언트에서 동작을 하던 아니면 서버 클라이언트 동시에서 동작을 하던 하나의 어떤 소스 코드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로서 어떤 특정 보안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형태로서 공급되는 게 보안 솔루션인데, 문제는 이러한 정적인 보안 솔루션이 계속 진화하는 해킹 위협을 막는데 너무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과연 솔루션 형태로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세돌 구단인가요? 바둑 대결 한다는 이야기 이런 신문지상에서 들으셨을 텐데, 과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길 것인가? 아직 대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그 대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저는 인간의 창의력을 프로그램이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먼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안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실제적인 위협들은 사람에 의해서 창의적인, 그것도 대단히 창의적인 해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책을 하나의 프로그래밍 솔루션으로 하겠다? 제가 볼 때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서비스입니다. 솔루션과 서비스는 무엇이 다를까요? 솔루션은 프로그램 형태로 고객에게 제공돼서 고객의 손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하나의 보안 대책을 의미합니다. 서비스는 그것이 아니라 고객이 직면한 어떤 보안 위협에 대해서 어떤 대응안을 저희가 제시하고, 그 대응의 주체가 고객이 아니라 저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안티바이러스 서비스인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PC 때 백신이라고 이야기하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백신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백신 하면 딱 떠오르는 V로 시작되는 제품명이 있죠. 그래서 이 안티바이러스 기능은 사실 고객사에게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이 돼서 고객사가 운영할 수 있는 성질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머레어가 계속 만들어지고, 그 머레어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 발생하는 머레어에 대한 어떤 수집과 분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DB 업로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네트워크 관리, 그 많은 일들을 누군가에 의해서 수행이 돼야 되는데, 프로그램 하나 던져주고 그냥 금융사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해가지고 될 성질의 일이 아닌 거죠. 그것을 금융사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 안티바이러스 서비스에 대해서는 두말 없이 고객사에게 위임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을 매년 지불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받고 있죠. 저희도 여기에 해당하는 모바일 안티바이러스 서비스가 있는데 브로텍스라고 하는 이름의 서비스입니다. 현재 많은 금융사가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일본에서 모바일 뱅킹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거의 독점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안티바이러스 서비스입니다. 한국에는 잘 알다시피 A로 시작하는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특별하게 드러나지는 않아도 일본 시장에서는 A사 제품보다 저희 회사 제품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거의 독점적으로 저희 회사 제품을 쓰고 있죠. 어쨌든 이 안티바이러스와 같은 성격의 새로운 해킹 위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안티 해킹 서비스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솔루션이 아니라 서비스만 선택하면 그런 해결될 것인가?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어떤 모든 일들을 갖추고 또 게임 시장에서 또 유의미한 어떤 그런 성과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금융시장을 녹화했을 때 또 하나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플라이언스 이슈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과거에 이제 그 IT 환경에서 뱅킹이 시작이 되었을 때, PC든 모바일 뱅킹이 시작되었을 때 거기에 관련된 모든 보안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나 뭐 이런 어떤 인프라에 대한 모든 것들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 금융사 안에 위치해야만 된다는 그런 일종의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보이셨나요? 컴퓨터가 지금 꺼지고 네. 컴퓨터도 피곤한 모양입니다. 이 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원칙적으로 서비스 형태의 그 어떤 보안 제품은 금융사에 공급되기가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어떤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일종의 관행 비슷하게 금융사에서 내 통 안에 모든 것이 있어야지 나는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시작된 것인데 문제는 내가 다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의 보안 서비스를 이 룰 때문에 내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이 약간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 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금융사가 이런 어떤 서로 훨씬 업그레이드된 그런 보안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정리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투의 승리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뭐 비즈니스 자체가 뭐 충성이 없는 전투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2010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보안 솔루션 개발과 공급, 또 거기에 관련된 정책 결정, 또 영업에 대한 어떤 정책 이런 부분들을 계속 관장하면서 계속 저와 함께 동행해왔던 그런 동료들과 이런 문제들을 계속 논의하고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거기에서 답을 찾으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회사가 2010년 이후로 오늘날까지 제가 얼마 전에 지난해 그 결산 평가를 쭉 봤더니 인원은 한 5배가 늘었고요. 그리고 저희 매출은 한 10배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을 다시 확인하게 됐고, 현장 실무자들에 대한 어떤 느낌과 또 갖고 있는 아이디어, 거기에 대한 어떤 해법에 대한 진정성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다 고려할 때 저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제는 시큐리티 솔루션에서 안티-해킹 서비스로의 어떤 그 실질적인 진화가 필요한 그런 타이밍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금융기관에서 매년 그 컨설팅 서비스를 받습니다. 보안성 점검을 받죠. 취약성 점검을. 근데 취약성 점검을 받으면은 분명히 취약점들이 나와요. 근데 그 이듬해에 또 받습니다. 그럼 그 취약점이 안 나올까요? 또 나와요. 그런데 덮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안이 없거든요. 취약점이 있는데 그거를 막을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솔루션으로. 예를 들자면 메모리 해킹 같은 경우 메모리 해킹이 지금 게임 쪽에서는 아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 쪽에서는 메모리 해킹에 대한 그 위협이 간혹 기사화되고 있지만 그렇게 심하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메모리 해킹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으니까 이슈화를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안티-해킹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솔루션으로 해법을 찾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특정 위협들을 포인팅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들을 서비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강력한 솔루션과 기본적인 안티-해킹 서비스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솔루션을 공급하다 보니까 가격차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회사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앱 이변조 관련한 솔루션들을 살펴보면은 저희 회사가 가장 마켓시어가 큰 편에 속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이 만들어내거든요. 이거는 이제 해시값 검증을 통해서 이변조를 체크하는 패러다임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만들기가 쉽습니다. 해시값에 대한 이해와 약간의 프로그래밍 어떤 기법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형태의 솔루션이지만 이제 해킹을 방어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초창기에 이게 앱 개발 회사라든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앱 이벤트 솔루션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많았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쪽으로 이렇게 회귀하는 어떤 업체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앱 이벤트 하나를 완벽하게 막기 위해서 가장 좋은, 가장 비싼 솔루션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해킹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데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어떤 강력하고 아주 잘 만들어지고 웰메이드된 어떤 그런 솔루션을 한두 개 채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해킹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균일하게, 가급적이면 균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해킹 분야에 있어서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보안에 대한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이렇게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물이 빵꾸가 났어요. 빵꾸난 그물을 던지는 것과 그물보다 좀 커다란 그물을 던지는 것과 어떤 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요? 빵꾸난 게 많이 잡을 수 있을까요? 역발상이 그물이 빵꾸가 나 있으면은 아무리 그 그물포가 촘촘하다 하더라도 그 그물로 다 빠져나갈 겁니다. 하지만 빵꾸 나지 않은 그물이 조금 포가 성기다 하더라도 그물을 던지게 되면은 잡힐 꼭 잡히겠죠. 큼지막한 문제. 보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빵꾸 난 그물 가지고 아무리 비싼 그물이라 하더라도 빵꾸 난 그물 가지고는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느끼는 보안 위협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게임 업계에서 계속 2년 동안 이 하나의 솔루션을 서비스로 계속 어떻게 보면 단련해 오면서 저희의 꾸준한 어떤 반복되는 작업이 뭐였냐면 저희가 엔진을 탑재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이게 과연 얼마 만에 크랙 버전이 나와서 이 보안 대책들이 해제가 어떤 무력 해제가 되는 어떤 그런 타이밍을 과연 얼마나 길게 가져갈 수 있느냐. 처음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듣기로는 게임 업계에서 이러한 어떤 보안이 해제되는 어떤 그런 인터벌을 일주일 이상 넘긴 업체들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보안 대책들이 현재 2달째 접어드는데 아직 문제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진화하는 공격에 대해서 뭔가 진화하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2년 동안 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한다면 어떤 정적인 어떤 그런 솔루션으로 대처를 할 것이 아니라 뭔가 함께 진화할 수 있는 어떤 동적인 그런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보안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면 저는 사실 보안에 대한 어떤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SCC와 2년으로 이 일을 맡게 되면서 한
횟수 6년 동안 이제 그 트레이스를 쭉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대응안이 실제적인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은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고민에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금융 쪽의 보안을 게임 쪽에 지금 사업자들이 많이 취약한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가지고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금융에서 엔드포인트 보안이라고 하면은 딱 특정해서 몇 가지 대응책들을 리스트업해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키로 방지, 그 다음에 멀웨어, 그 다음 위변조, 그 다음 소코드 변조, 이런 것들을 몇 가지 경우에만 그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그 이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디버거를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메모리 해킹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어떤 요구사항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금융에서는 크게 이슈가 안 돼요. 그런데 게임 쪽에서는 그런 레귤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틈새만 있으면 무조건 뒤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유틸리티라든가 해킹 툴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몇 개의 단일 솔루션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상은 부질없는 상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죠. 저희는 게임 시장을 사실 경험하기 전까지는 금융적인 패러다임으로 저희는 보안을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고객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희도 고객에 맞춰서 고객의 불안을 덜어줘야 되는 게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패러다임을 생각했었는데, 아마도 게임에서의 그 해킹 위협들이 조만간 금융 쪽에서 현실화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미래 보안을 책임지기 위한 하나의 선택으로서 저희는 게임 시장을 타겟팅을 한 거였었고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 크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2년 동안 한 시장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사실 게임 시장에서 저희 한 50명짜리 회사가 이렇게 건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게임 시장에 계속 거의 저희 개발비용의 거의 4분의 1 정도의 이론이 거기에 묶여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응하는 어떤 결과도 얻었고요. 현재 아까 게임 업체 몇 군데 소개해드렸지만 그 중에 어떤 한 사장님은 저희한테 와가지고 굉장히 고맙다고 해가지고 절을 할 정도로 인사치레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시회 나갔더니. 그러니까 이게 게임에서는 보안이 돈을 버는 수단이니까. 안 그렇겠어요? 이거 안 하면 엄청나게 편리인데. 근데 금융에서는 보안이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에요. 돈을 쓰는 거죠.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게 금융에서도 보안 대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힘을 느낄 때가 올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적인 보안 솔루션보다는 정적인 보안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야지 이제 취약점들을 일일이 파악해가지고 이제 솔루션을 대응하고, 그다음에 또 안 될 걸 제한하는 보안 컨설팅 시장이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는 정적인 보안 서비스, 보안 컨설팅이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가 말씀드린 건 보안 컨설팅을 말씀드린 건 아니었었고요. 보안 컨설팅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있을 예정이니까. 근데 보안 컨설팅은
원칙적으로 어떤 특정 기업이나 아니면 특정 어플리케이션 그 서비스가 갖고 있는 취약점에 대해서 리포트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본질이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안티 해킹은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해킹 위협에 대해서 방어 서비스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단순히 리포트 해주는데 그치지 않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최근래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세팅된 프레임이라서 여기에 넣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안티-해킹 서비스는 크게 세 단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보안 QA입니다.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만큼 보안에 취약한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을 받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플리케이션 하나 컨설팅을 의뢰하게 되면은 보통 비용으로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뉴얼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그걸 할 만한 고객들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사하는 보안 QA는 시스템화된 보안 QA입니다. OWASP라고 해서 보안 위협에 대해서 지금 100개 이상인가 위협 리스트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정도 보안 위협에 처해 있는가를 리스트로 뽑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완료했고 여기에 대한 아웃풋 포맷을 한국어 하는 작업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그 보안 QA가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가 보안 방제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안 안티-해킹 서비스, 그러니까 보안 서비스를 받기 전에 모든 고객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뭐냐면 이 서비스를 받았을 때 과연 내가 하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뱅킹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뭔가 보안 서비스가 탑재가 되면은 뭐 해킹 시도를 막아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 사전 단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관제 서비스입니다. 실제적으로 해킹을 막는 그런 그 단계가 아니라 해킹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단계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어떤 해킹들이 내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고객들의 손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게 얼마큼 심각한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를 제공하고 거기서 뭔가 이건 심각하기 때문에 보안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안티-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대부분 비슷하지만 바이너리 난독화와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클라우드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업로드하는 후에 다운로드 하게 되면 거의 모든 보안 대책들이 탑재가 돼서 어플리케이션에 쉴딩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고객 손에 쥐어져서 어플리케이션 조작할 때 거기에 침해해 들어오는 엔드포인트 해킹 위협을 단말기 따내서 막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어떤 해킹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줘서 지금 어느 나라 어느 지역까지 아니죠. 어느 나라에서 어떤 유형의 해킹들이 얼마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해킹에 대한 IP까지만 추적됩니다. 그래서 어떤 IP의 사람이 어떤 해킹을 주로 계속하고 있다라는 어떤 트렌드를 계속 누적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혹시 네, 이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실제상으로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면 비즈니스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예 시간을 못 하게